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여러분과 함께 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문어쌤 류효준 선생님입니다. 어느덧 9번째 수업 시간이네요. 그럼 교재를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부할 내용은 마음을 나누는 글쓰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본 적이 있나요? 없다고요? 생각해보면 꽤 있을걸요. 이번 9번째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면 9번째 수업, 마음을 나누는 글쓰기, 우리 공부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름은 썼나요? 9번째 수업이다 보니까 국어책 몇 단원과 관련이 있겠어요? 그렇죠? 9단원,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요. 9단원과 관련이 있어요.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여기 9단원,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요 라고 실제로 국어 교과서에 있는 많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오늘 같이 공부할 거예요. 오늘 공부할 내용을 살펴볼까요? 오늘은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볼 거예요. 써보기 위해서 3가지 활동을 할 건데요. 가장 먼저로는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을 파악할 거예요. 두 번째는 글을 쓸 내용을 계획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계획한 것을 바로 글로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화면을 볼까요? 여러분,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쓴 경험이 있나요? 이렇게 여러분이 편지지에 내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써본 적이 있을 거예요. 편지지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쓸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죠. 무엇이 있죠? 맞아요. 쪽지도 있어요. 선생님, 휴대폰으로 할 수 있잖아요. 문자도 있죠. 문자 말고 카톡도 있어요. 혹은 이메일, 메일을 보내본 적이 있나요? 혹은 우리가 손으로 쓰는 손편지, 아마 여러분 부모님께 혹은 선생님께 혹은 친구에게 혹은 이성 친구에게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써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표현했나요? 고마운 마음요? 맞아요.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요? 정말 좋은 마음이네요. 사랑하는 마음. 또 미안한 마음. 사과했구나. 미안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표현해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오늘은 여기 마음을 표현한 글을 3가지 준비했어요. 어떤 글이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을 파악해 볼게요. 글 3가지 중에 첫 번째 글가예요. 이것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볼게요. 글가를 보니까 편지네요. 편지. 읽어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채연아입니다. 올해 선생님을 만난 건 저에게 큰 행운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국어 공부가 싫었습니다. 책은 만화책 말고는 모두 재미가 없고 글쓰기도 팔만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과 함께 국어를 공부하고 나서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읽기와 쓰기를 할 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더 알고 싶은 것은 있는지를 물어봐 주시고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것들을 여쭈어보았고 새로운 내용을 알면서 국어 공부가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어 공부를 좋아하게 되니 다른 과목 공부도 재미있었습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늘 말씀하신 것처럼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서 선생님의 제자 최연아 올림 이렇게 썼네요. 이 글은 누구에게 쓴 글인가요? 아주 쉽죠? 연아가 선생님께 썼어요.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썼어요. 그러면은 연아가 선생님과 나누려는 마음은 당연히 여기 있는 감사한 마음 혹은 고마운 마음이겠죠. 이렇게 나누려는 마음을 편지로 쓰니까 어떤 점이 좋나요? 여러분 아마 편지를 받아본 사람이면은 더 잘 알 수도 있을 거예요. 편지 쓰면서 받으면서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마음을 나누니까 어떤 점이 좋아요? 정말 자세히 표현할 수 있죠. 내 마음을 온전히 편지에 담아서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편지의 장점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글을 읽어볼게요. 거기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것은 우리가 익숙한 장면이네요. 뭔가 휴대폰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문자나 혹은 카톡의 대화 장면인 것 같아요. 즉 메시지라고도 하죠. 자, 두 친구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지수와 정민이. 한번 읽어볼게요. 정민아, 아까 과학 시간에 물을 엎질러서 정말 미안해. 아니야, 지수야.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옷이 젖어서 불편했지? 아니야, 괜찮았어. 그나저나 너도 많이 놀랐겠다. 응, 사실 나도 깜짝 놀랬어. 그래, 난 정말 괜찮으니까 너도 정말 걱정하지 마. 그래, 고마워.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해. 네, 굉장히 훈훈한데요. 여러분도 이런 사과의 메시지 보내본 적 있나요? 자, 이제 질문에 답해 볼게요. 지수는 누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나요? 여기 나오네요. 바로 친구 정민이에게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오늘 일이 있었죠. 과학 시간에 물을 엎질러서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지수와 정민이가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지수가 정민이에게 나누려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위에 있죠? 미안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과하는 마음도 있어요. 또 미안하지만 또 마지막에 어떤 마음도 있어요. 고마워! 하는 고마운 마음도 같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여러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누려는 마음을 문자 메시지로 쓰니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편지가 아닌 문자 메시지로 쓰니까 좋은 점은 뭐가 있지? 맞아. 편지는 쓰려면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전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문자 메시지는 휴대폰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바로 전달이 되고 그 친구의 반응을 또 바로 확인해서 주고받기가 편해요. 그래서 한번 문자나 카톡으로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은 쭉쭉쭉쭉 대화가 이어지죠. 네, 이런 점이 장점이랍니다. 그럼 세 번째 글은 어떤 글일까요? 살펴볼게요. 오잉? 선생님이 착각을 했나봐요. 글이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글을 다 읽었는데 글 가와 글 나를 읽고 관계가 있는 것끼리 선으로 이어볼게요. 글가는 누구에게 썼나요? 선생님께 썼죠. 글라는 친구 정민이에게 썼어요. 선생님께 쓴 글은 어떤 말을 사용했나요? 공손한 말을 썼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쓴 글은 친근한 말로 했네요. 이렇게 우리는 글에 누구에게 썼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쓴 대상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마음을 나누는 글은 누가 어떤 사람에게 썼는지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내용과 마음을 나누느냐에 따라서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하면서 말을 하고 있네요. 여기에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앞에처럼 편지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휴대폰과 같은 기계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로 할지 문자 메시지로 할지 고민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말투가 달라질 수 있죠. 높임말을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라면 아무래도 친근한 말을 쓸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진답니다. 드디어 세 번째 글이 나왔어요. 세 번째 글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을 보고 신우가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을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점심시간에 미역국을 엎질러서 지호 가방이 더러워졌어. 하지만 지호는 나를 이해해 주었지. 지호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볼까? 여러분, 오늘 학교에 낮에 있었던 일이에요. 점심시간에 급식을 받았는데 지호의 가방에 쏟아버렸어. 미역국을.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통해서 이 미안한 마음을 지호에게 전달하고 싶은 신우의 상황이에요.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신우가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을 생각하면서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찾아 써보세요. 신우는 어떤 사건 때문에 글을 쓰려고 하나요? 오늘 점심시간에 미역국을 엎질러서 지호 가방을 더럽게 했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쓰려고 해요. 이때 어떤 마음을 나누려 해요? 가장 먼저 드는 마음, 무슨 마음? 미안한 마음이죠. 그리고 또 고마운 마음이에요. 왜 고마워요? 지호가 신우가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해줬어요. 그래서 참 고마워요. 누구에게 쓰려고 하나요? 당연히 지호에게 쓰려고 하죠. 어떤 방법으로 글을 쓰면 좋을까요? 문자 메시지를 쓸 수도 있고 아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죠? 편지 쓰기를 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걸 쓰고 싶어요? 문자 메시지요? 바로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편지 쓰기요? 내 마음을 충분히 길게 나타내고 싶구나. 그러면 편지 쓰기도 괜찮죠? 자신이 만약 지호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친구가 실수로 미역국을 쏟았어. 내가 지호야. 어떤 마음이 들겠어? 갑자기 발생한 이 상황이 당황스럽죠. 그리고 미역국이 내 가방으로 쏟아졌어요. 안에 있는 가방과 책, 필통 젖고 더러워져서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어요. 맞죠? 이런 속상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호는 어땠어요? 신우한테 괜찮다라면서 이해해줬어요. 그래서 신우가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고 고맙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전달하는 글을 쓰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보기를 참고해서 신우가 썼어요. 신우가 쓴 글을 보면서 여기에는 보기에 있는 무엇이 들어갔는지 한번 분석해 볼게요. 제일 먼저 지호에게 지호야 안녕? 나 신우야. 지호야, 아까 내가 네 책상 옆에서 미역국을 엎질렀지? 너는 네 가방이 더러워져서 많이 속상했을 텐데 나에게 괜찮아? 하면서 걱정을 해주었어. 그리고 미역국을 치우는 것을 도와주었어. 읽어보니까 가장 앞부분에는 마음을 나누려는 사람을 밝혔어요. 누구야? 여기서는 맞아요. 지호야 하면서 지호에게 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나요? 인사를 먼저 해야겠죠. 안녕 나 신우야 하면서 첫인사를 했어요. 또 뭐를 자세히 썼나요? 맞아. 오늘 낮에 일어난 사건을 자세히 썼어요. 아까 내 책상 옆에서 미역국을 엎질렀지 하면서 이렇게 그때 네가 괜찮아 하면서 미역국을 치우는 것도 도와주었어 하면서 일어난 사건을 자세히 썼네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썼는지 볼게요. 나는 미역국을 엎지르고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
그런데 네가 오히려 나를 걱정해주고 같이 치워주어서 감동했단다. 여기까지 보니까 일어난 사건에 대한 자신의 뭐를 표현했죠? 맞아요. 생각이나 행동을 표현했어요.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써보았어요. 그때 나는 멍하니 서 있었대. 근데 오히려 걱정해 주어서 어땠대? 감동받았대.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됐잖아. 마지막 문단을 읽어볼까요? 지호야, 아까는 당황스러워서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어. 정말 고마워. 네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을게. 앞으로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꼭 도와줄게.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안녕, 친구 신우가.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니까 무엇을 표현했나요? 내가 나누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어요. 정말 고마워. 너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을게 하면서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끝인사를 했어요. 앞으로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줄게. 친하게 지내자. 안녕 하면서 끝인사를 했네요. 마지막으로 글을 쓴 사람, 자기를 밝혔죠. 만약에 자기를 안 밝힌다면은 어쩌면은 나인지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내 이름을 적어주면서 내가 썼어 하면서 밝혀야지 그 상황을 더 이해하기 쉽고 그 친구의 마음을 더 전달하기 쉽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읽어본 마음을 나누는 글의 내용과 짜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밑에 있는 3명의 친구들이 이미 말을 했네요. 어떤 말을 했는지 들여다볼까요? 나누려는 마음을 잘 표현해야 해. 그죠? 일어난 사건도 자세히 써야겠어. 맞아, 사건이 있어야지 왜 내가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는지 알 수 있죠? 일어난 사건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밝혀야 해. 그래야지 내 마음을 잘 전달하겠지? 꼭 여기 적어야 될 게 있겠어요. 마음을 나누는 글이니까 뭐를 표현해야 돼요? 나누려는 마음을 표현하고 마지막에 끝인사도 해야 해 하면서 적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 중에 이 말을 하는 친구가 있네. 나를 밝혀야 돼요 하면서 맞아. 글 쓴 사람도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교재에 있는 어떤 식으로 마음을 전달하면 좋은지 빈칸을 채워주세요. 여기 있는 지우개 박사와 연필 박사님의 글을 읽어볼게요. 마음을 나누는 글에는 일어난 사건, 나누려는 마음, 사건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을 표현해요. 편지와 같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글을 쓸 때는 마음을 나누려는 사람과 글을 쓰는 사람을 밝혀요. 처음에 누구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겠죠? 네,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쓸 때는 가장 먼저 첫인사와 일어난 사건을 쓴다. 두 번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쓴다. 세 번째, 나누려는 마음을 표현하고 끝인사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쓴이도 밝힌다. 네,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 마음을 나누는 글을 이제 쓰려고 해요. 차근차근 차례대로 쓴다면은 어렵지 않겠죠? 여기 여러분의 교재에 편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마음을 나누는 글을 한번 써볼 거예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쓸 건지 생각해 봐야겠죠. 최근에 내가 떠오르는 사건은 없는지, 그리고 쓰고 싶은 사람은 없는지 이것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첫인사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사건에 대한 내 생각이나 행동은 어땠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고맙다면 고마워, 미안하다면 미안해. 이런 식으로 꼭 나누려는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면서 안녕 혹은 어른이라면은 높임말을 써야겠죠.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하면서 끝인사를 하고 누가 썼는지 밝혀줘야겠죠. 이렇게 차근차근 여러분만의 마음을 나누는 글을 완성해보세요. 참 쉽죠? 이것으로 오늘의 수업을 마치려 해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오늘은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보았어요.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을 먼저 파악했고요. 글을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을 했어요. 계획하고 직접 글을 써보았네요. 이것을 한쪽으로 정리하면요. 마음을 나누는 글의 목적은 나에게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게 한 사건과 상황이 생겼어. 그래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을 때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요. 그때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여러분 계획해 볼까요? 아까 말했듯이 첫인사, 일어난 사건을 먼저 쓰죠. 두 번째는 일어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써요. 마지막으로는 나누려는 마음을 표현하고 끝인사를 해요. 그때 글쓴이도 밝힌다고 했죠? 어렵지 않네요.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국어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10번째 마지막 국어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